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려면 저 개수는 유리수. 근데 문제에 보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3 없다. 이런 말이 없으므로 따라서 얘를 그는 이렇게 둘 수가 없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그냥 알파라고 두자. 라는 표현이죠. 자, 1번. 그렇다면 한 근 1 플러스 루트 3과 나머지 한 근 나머지 한 근 알파를 덧셈하게 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2m의 값이 나오죠. 그리고 두 근을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3의 알파를 곱하게 되면 a분의 c, 2가 나옵니다. 근데 위에서는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아래에서 풀어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3 저거보다는 루트 3분의 1이 좀 더 보기 좋아요. 그래야 유리하기도 편하니까. 얘 유리하면 2분의 2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양변 2로 약분하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1. 근데 알파 값이 나왔죠? 저 알파에다 대입을 해요. 이게 알파예요. 알파는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이제 m 값을 구하게 되죠. m 값 구하는 문제니까 1 플러스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덧셈하게 되면 2m의 값이 나오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2m이 2루트 3이니까 m의 값은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두 근의 비가 5대 3인 2차 방정식. 두 근의 비가 5대 3이죠. 그럼 한 근이 5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3알파일까요? 그래야 비율이 5대 3이 나오겠죠. 자, 그럼에 따라 두 근을 더한 값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m 두 근을 곱한 값 15알파 제곱 이게 135.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이 나오죠? 9 아닐까요? 따라서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근데 지금 알파 값이 양인점인지 구분은 안 되는 상태라 둘 다를 가져가시면 마이너스 m의 값은 8알파죠? 그럼 알파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4. 따라서 m의 값은 24 또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3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 두 근의 차이가 2. 이번엔 두 근의 차이가 2. 한 근을 알파로 두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2로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두 근의 차이가 2가 되겠죠. 아니면 이쪽 큰 거를 알파로 두면 작은 거는 알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올 텐데 이왕이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일단 위에 거로 갑시다. 그럼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2m. 그다음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 a분의 c 3. 일단 얘는 이제 밑에서 풀어야 되겠죠? 이걸 전개하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알파 값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알파, 여기 3, 여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3알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파 둘 더하면 플러스 2알파. 그럼 인수분해는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 0.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저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 그게 마이너스 2m. 따라서 m의 값은 2가 되겠나요? 두 번째, 알파가 1일 때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2m. m의 값은 마이너스 2. 답은 두 가지가 답이 나타납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 이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로 뒀을 때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네,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은
그럼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야, 김나인. 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요즘 김나인만 공부합니까? 네, 공부합시다. 그럼 이건 이 문제죠. 두근의 차. 이게 두근의 한글로 두근의 차거든요. 근데 두근의 차가 2라네요. 2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4m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럼 얘는 2는 루트 4m제곱, 마이너스 12. 양변을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12. 4m의 제곱은 16, m의 제곱은 4. 따라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로 했을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개가 다시 각각 근이 다르죠. 위에 있는 거는 알파 베타 근이고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방정식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근이에요. 자, 과연 a, b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인지 일단은 1번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조상 근과 계수 관계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b.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밑에 있는 식에서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둘을 더하게 되면 걔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 이거 직접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저 상태보다는 분별 좀 해야 이쁘지 않을까요? 알파 베타 나올 테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a랑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입하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입하다 보면 윗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라고 써지게 되고 아래 있는 식은 b 마이너스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자, 연립하기 상을 좀 이용해 봅시다. 그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쟤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3a. 얘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a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b 값은 1. a, b 값은 이렇게 구해졌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이 AB 값을 제일 윗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0.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있는 식이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은 근이 실근이 아니죠. 허근입니다. 일단 식의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내려오면서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럼 좌변에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곱해주고 우변은 곱하나 말하니까 0이 되고요. 이걸 분배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이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은 0이라는 곱셈 공식. 따라서 알파 세제곱 값은 마이너스 1.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베타를 집어넣으면 같은 형태로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이번에 그래서 1번과 2번은 답을 구했고요. 네. 되죠? 그 다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알파 6제곱은 플러스 1이죠. 베타 6제곱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알파 20제곱 플러스 베타 20제곱은 알파의 6제곱의 세제곱하고 알파 제곱 더 필요하고 플러스 베타 6제곱의 세제곱하고 베타 제곱이 더 필요해요. 근데 알파 6제곱은 1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 얘도 생략. 남은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뭐 이런 걸 이용해도 괜찮은데, 뭐 이런 걸 이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 정도라면 우리가 뭐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구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도 1.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허근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죠? 또 혹시 허근 얘기 왜 했냐면, 여기서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다 보면 여기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 네, 여기 알파 값 마이너스 1도 있거든요. 근데 알파 값 마이너스 1은 근이 아니에요. 이 방정식이 근이 아니야. 이 방정식은 실근이 아닌 허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알파, 이게 0이 되는,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알파 마이너스 1은 이 방정식 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곱하면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근인가? 이런 착각하지 마시라고, 네, 알파는 허근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허근을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 마이너스 1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니까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알파 값은 총 3개와 맞아.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근이 있죠. 이 알파 값을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다 보면 알파 값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c니까 1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3i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3i.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3번 곱해도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직접 해보시면 나중에 시간 될 때 해보시면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 1만 3번 곱해 0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허근이, 실근이 아닌 허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9-4번 문제. 1번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시오.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시오. 근의 공식을 이용하라고요? 왜요?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것들. 그럼 이 인수분해 안 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수분해 안 되면 인수분해 안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수분해 안 된다는 얘기는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4. 그럼 어떤 숫자 두 개를 뭐 곱하거나 더하다 보면 저런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이 계산하기는 어려운 무리수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언뜻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결국 이게 마치 다항식이 아닌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직접 구한다는 얘기죠. 근을 구해보니까 a분의 반의 부호 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이 2차 방식은 근을 이렇게 가지려면 이 2차 방식이 이런 꼴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돼요.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근을 이렇게 갖겠죠. 우리는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을 안다면 반대로 이 좌변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식을 분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니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저기 있는 위에는 1번 문제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해보랍니다. 그러려면 이 식을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x제곱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2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2x를 빼는 거죠. 그럼 2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x 그 다음 나머지 x 없으면 다 상수 4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근데 보통 인수분해 하려면 여기 끝에 두 개 곱 얘를 곱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2y 여기 2y 여기 3 여기 1 이쪽에
사실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됩니다. 네, 돼요. 그 얘를 분배하다 보면 이게 4y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더하면 딱 얘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그럼 이건 둘 다 부어도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플러스로. 글씨가 너무 이상해졌는데 여기 2y 여기 2y 여기 3 여기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되고 얘네들이 더하면 정확히 얘가 나오기 때문에 4y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인수분해 잘 돼 있어요. 그럼 부호는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둘 다 플러스로. 그럼 인수분해는 x 플러스 2y 플러스 1 그다음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방법이 더 쉽긴 해요. 지금 풀이하는 것보다는. 왜 뒤쪽에 인수분해가 되니까. 보통 다른 교재는 꼭 이렇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드린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교재는 이렇게 많이 푸니까. 근데 정석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지 말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번 인수분해가 혹시 네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 그때는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다 집어넣으면 근이 나오니까 이란 뜻이에요. 근을 구해봅시다. x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생략. 저거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지금은 짝수의 근해 공식이죠?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분배합니다.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요. 루트 4가 남네요. 루트 4는 2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3이 나고요. 마이너스 2y 요 밑에 걸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 두 개 근이 나왔으므로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 할 때는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이죠. x 마이너스 근 마이너스 2y 플러스 3 하나. 가로 x 마이너스 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얘를 풀에 쳐서 분배하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를 풀에 치면 저렇게 납니다. 아까 방식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직관적이죠. 좀 풀이는 길지만 확실하게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이걸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왜 굳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했냐면 2번을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2번을 이렇게 풀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려니까 학생들이 감이 좀 멀거든. 왜 그렇게 풀어야 되지? 왜 어떤 개념으로 저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감이 뭘까봐 1번을 굳이 이 홍성대 할아버지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이해하면 2번도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2번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저기 주어져 있는 xy에 대한 2차식이 모두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이게 중요하죠? xy에 대한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라고 하면 그럼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판별식이 판별식이 0이 되면
저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 아까 말했잖아. 저게 뭔 말이야? 판별식의 판별식은 뭐야? 판별식은 뭔지 알겠는데 또 거기에 판별식? 이런 게 있나? 나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풀려고 그러면 답을 풀다 보면 이렇게만 풀면 답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1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해봅시다.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럼 여기는 4xy와 여기는 2y. 2x가 겹치죠? 2x를 빼게 되면 얘는 2y 플러스 1x. 그 다음에 상수항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 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만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인가 뭐 여기다 뭔가 두 개를 곱해야 되죠? 3y와 y. 여기를 이제 숫자를 짜맞춰야 돼. 얘네들이 곱해서 k가 되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8y가 되고 다시 얘네들을 더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단계를 많이 거쳐가다 보니까 k에 도대체 어떤 숫자가 와야 될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간단하게 위아래를 인수분해서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숫자 개념이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이렇게 짜맞춰 저렇게 짜맞춰 k에 어떤 숫자를 딱 뒀더니 딱 떨어지네? 그걸 빨리 파악하시는 분이 계시죠. 뭐 그렇다면 그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였던 풀이가 제일 쉬운 풀이니까 이 문제 유형들은.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뭐 k에 뭐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아까 풀었던 친구들도 지금은 숫자 딱 떠오르지만 또 다음 가서 다른 문제일 때 다른 유형이면 이게 또 숫자 딱 떠오른다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1번 풀이를 합니다. 1번 풀이요? 이게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해를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x는 이게 짝수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생략. 저거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2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앞에 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가로는 분배합니다.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k. 일단 뒷값만 써볼게요. 얘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네? 1 있나요? 네. 플러스 1. 그럼 아까랑 느낌이 다르잖아. 1번과. 1번은 뭐였냐면 여기 y제곱 막 지워지고 가운데는 플러스 4y 마이너스 4y 막 지워지고 뒤에 숫자 딸랑 4 남다 보니까 루트 4는 2가 돼서 이 2를 바깥으로 빼내면서 여기는 유리수분과 덧셈이 숫자와 덧셈 뺄셈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식이 정리됐었는데 이건 이게 루트가 남아요. 그냥 루트 안에 2차식이 남아있어요. 됐습니까? 어쨌든 복잡하지만이야. 어쨌든 복잡하지만 얘네가 근이에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거 줄이면 d지. 판별 쓴 거잖아. 어쨌든. 이게 루트 b제곱 이 자리가 원래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잖아. 4이시잖아. 다 써줄게요. 네, 그냥 다 써줄게요. 귀찮아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왜 이래. 정신 차리자. 네,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다음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이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쟤를 가지고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x 마이너스 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 될 테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나머지 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아까 밑줄 쳤던 이 식이 xy 관한 1차 식이기를 바래요. 그럼 분배해보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까지는 xy에 대한 1차 식이 맞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죠? 이런 느낌으로 얘도 x 플러스 2y 플러스 1까지는 xy에 대한 1차식인데 뒤가 이렇게 되면서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k 플러스 1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이게 xy에 대한 1차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는 차수를 말할 수 없는 식이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고민을 해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xy에 대한 1차식을 만들려면 그러면 이 루트가 결국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루트가 없어져서 이 y가 바깥으로 나와서 얘네가 묶이면서 x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루트가 없어지려면 안에 있는 이 식이 뭐이면 되죠? 완전 제곱식이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어야만 되죠. 딴 건 안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 돼야 딱 제곱 루트 지워지고 y에 대한 1차가 확 바깥으로 나오면서 앞에 있는 거가 붙으면서 이게 1차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뭐 와야 되니? y제곱 마이너스 4y 뒤에 숫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돼요? 4가 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이거잖아요. y제곱 마이너스 4y 이 뒤에 4가 와야 이게 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자, 그러려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4가 돼야 되므로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드디어 이제 어떤 식이 나타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됨에 따라 이 식은 루트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바깥으로 y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루트 지워지고 바깥으로 빼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만 어차피 잘 보시면 어차피 이 앞에 하나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다. 여기는 플러스예요. 네. 어차피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때 얘가 나올 때 플러스를 끌고 나오든 마이너스를 끌고 나오든 부호를 두 개를 어차피 두 개를 나누어 가질 거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나오냐 마이너스 나오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플러스로 나와서 붙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테니까 뭐 순서만 앞뒤가 바뀔 뿐이지 가로의 순서가 앞뒤로 바뀔 뿐이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 다 양쪽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올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얘가 나올 때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y 마이너스 2가. 그럼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를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x 플러스 2y 플러스 1에 이게 y 마이너스 2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됨에 따라 이거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 이렇게 xy에 대한 두 1차 제곱으로 마지막 최종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참 귀찮음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줄줄이 다 써드리는 이유가 흐름을 잘 익히셔서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이렇게 풀지 않게 하려면 이해를 했어야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걸 이해했으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해서 풀면 좀 더 단순하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되면 주구장창 다 써드린 겁니다. 근데 쓰다가 내가 이제 귀찮아서도 사실은 좀 귀찮아졌었어요. 순간. 자, 결과적으로 이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만 얘기합시다. 이게 왜 굳이 이렇게 인수분해, 그러니까 그 근해공식까지 집어넣으면서 해를 구했냐면 근해공식이 요구하는 바는 x-근, x-근 이 상태로 분명히 인수분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을 논할 때 x는 앞에 붙어 있으니 뒤에 있는 게 y에 대한 1차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y에 대한 1차식을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해 공식을 통해서 뒤에 있는 식을 쓰다 보니까 이게 뒷부분이거든요. x 마이너스 근해에 해당하는 부분. 근데 뒷부분에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 맞더라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y에 대한 1차식이 맞아요. 근데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의미 아니니? 해석상.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 해석상 이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근데 얘는 실제로 원식에 대한 판별식 부분이잖아. 이게 원식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풀어서 나왔던 이 식이 요겁니다. 요걸 푼 거죠. 이 식이 알고 보니 어떤 또 다른 문자에 대한 다시 완전 제곱식인 거야. 근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 할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어떤 2차식이 2차식은 여기서 y에 대한 2차식이었죠. y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아, 이거는 중구를 갖는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배울 때, 우리 앞쪽에서 배울 때. 그러면 얘가 다시 또 이 2차식에 대한 또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써드렸던 판별식이 0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이 된다.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이 다시 완전 제곱식? 아, 그러면 그 판별식으로 정리되는 2차식에 또 다시 판별식이 중근 갖기 위해서 0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선생님 필기 드릴 때 이렇게 써드렸죠. 판별식이 0이 된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루트를 벗고 나오면서 보신 바와 같이 xy가 묶이면서 완벽한 x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 푸실 때 사실은 접근을 꼭 뒤에 있는 걸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뒤에 걸로 하면 다 위든 아래든 다 풀려. 다 풀리긴 하는데 윗식은 사실 비교적 단순했던 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윗식은 플러스 2로 묶어내면 2y 플러스 1, 2y 마이너스 1, x, 그다음에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어차피 여기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처음에 1번으로 풀어드렸던 설명이나 2번으로 풀었던 설명이나 어차피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얘는 딱 보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돼. 숫자 배열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다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괜히 어렵게 판별식을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하라고. 2y 여기 3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 보면 딱 맞다니까. 이 앞에 부호만 잘 조절하면 딱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x 플러스 2y 플러스 1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볍게 인수분해 해주면 돼. 가볍게. 왜? 뒤가 인수분해 되니까. 뒤만 인수분해 되면 앞에는 적당히 짜맞추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란 얘기죠. 이런 거는 짜맞추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숫자의 감각이 좀 빠르거나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이게 딱 떠오르지 않는 이상은 이 두 개를 곱해서 이걸 만들고 이 둘을 더했더니 얘가 딱 떨어지는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쉬우면 좋겠지. 근데 딱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지? 이제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게 뒤가 인수분해가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아까 배웠던 판별식이 0이 되는 꼴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임 겹친 거예요. 판별식이 0이 되는 꼴로 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좀 전에 한번 다 했으니까 이제는 최종 가장 간단한 풀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한 풀이는 이걸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한다. 그럼 플러스 2 가로 2y 플러스 1x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 이게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판별식. 판별식의 0이 된다. 그걸 쓰는 거예요. 판별식의 0이 된다. 자,
이제 판별식. 여기 2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k. 그럼 분배하면 4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k. 정리해봤더니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더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 원식에 대한 판별식 쓴 겁니다. 근데 구조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되겠죠. 이게 판별식이었어요. 다시 이 판별식이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또 여기서 두 번째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판별식 여기서는 양음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반의 제곱, 여기는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그게 0.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안 푸셔도 되는 겁니다. 9-5번 문제. 다음을 만족시키는 2차 함계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 했었잖아요. 근이 만약 x값의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물론 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1이 아니면 이 전체식에다가 여기만 붙이면 안 되고 전체식에다가 그 개수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뭐 이런 표현이었었어요. 근데 1번이 딱 그 모양이잖아요. 1번. 두 분은 알고 있나요? 더구나 제곱개수가 1이라고 돼 있으니 x제곱 마이너스 두근 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2차 방정식 작성된다. 정리만 해주자.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그리고 분배하면 마이너스 1 합차니까요. 이렇게 되겠다. 는 표현이었죠. 2번 이 말이 있잖아요.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한 근으로 갔는데 개수가 유리수래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나머지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이랑 같은 패턴대로 문제를 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에 x를 갖다 붙이고 플러스 두 근의 곱을 상수항으로 둔다. 이렇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합차로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2 플러스 i를 한 근으로 왔는데 개수가 실수이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그것도 실수이다. 그럼 3번은 한 근이 2 플러스 i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복소수인 2 마이너스 i를 갖는다. 왜? 저게 실수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 저런 말이 안 붙으면 앞쪽에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 있죠? 그런 것처럼 근이 켤레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x제곱 이제 발익을 암산합시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두 근을 더한 값 4 거기 부호반대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에 이 상수값이 두 근의 곱이죠. 근데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배운 대로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때 복소수 할 때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왜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x 제곱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두 수라는 게 밑에 나왔네. 얘네 두 수죠. 1번 얘네 두 수, 2번 얘네 두 수. 얘네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얘네가 어쨌든 근이에요.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근으로 가지며 x제곱께서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좀 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이게 두 근이죠? 두 근의
합에 x를 붙이고 플러스 두근의 곱을 상수에다가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제곱 이제 정리만 해주면 마이너스에는 3알파 보시면 3알파 더하기 3베타죠. 그럼 3을 빼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x. 얘는 이제 쭉 다 이제 풀에쳐서 분배해주게 되면 여기 2알파의 제곱, 여기 2베타의 제곱, 2를 바깥으로 빼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4알파, 이렇게 하면 4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5알파 베타.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 여기를 약간,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약간 변형할 수 있죠?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는 합곱을 정리해야 되니까 2 한 다음에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에 여기만 할게요. 이렇게 2 헷갈리니까 여기만 할게요. 여기만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중괄호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2가 분배되면서 2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 2가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4알파랑 뒤에는 플러스 5알파가 붙어서 플러스 알파 베타 돼요. 이런 꼴이 되네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요? 여기를 말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위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4. 2를 곱하면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방정식은 x제곱.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마이너스 12x.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16에 1을 곱하면 32. 32에 1을 더하면 33.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은 여기를 지우고 똑같이 쓰십니다. x제곱. 아무리 복잡해도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얘랑 덧셈하는 거예요.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x 플러스 두근의 곱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작성될 것이다. 이거 좀 정리해주자.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얘는 통분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여기는 분배하죠. 분배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그래도 중괄호 알파 베타의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알파 하나 지워지고 알파 남고, 이렇게 분배하면 베타 하나 지워지고 베타 남고,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숫자를 갖다 낍시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4 여기는 알파 베타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1분의 1 자, 정리했으면 x제곱 마이너스 18x 이거 정리하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옵니다.